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오는 토요일인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인데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부인과 함께 살았던 버지니아주 마운트 버논에 나와 있습니다.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은 신생국가 미국의 첫 대통령이자 세계 최초로 대통령직을 수행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왕이나 독재자가 군림하지 않는 미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고 8년 재임 후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전통을 세웠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인 만큼 미국 수도가 그의 이름을 땄고 현재 통용되는 1달러 지폐에도 그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매년 100만 명이 찾는 이곳 마운트 버논은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 재임 중에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찾았다고 할 만큼 평생 아끼고 머물고 싶어 했던 장소이자 퇴임 후 여생을 보낸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온라인으로 미리 입장권을 구입해야 관람이 가능한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실내 관람은 어렵게 됐지만 대부분 야외 전시관은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인권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지난 30일 중국에서 통과돼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요. 시행 첫날인 1일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길거리에서 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가 격렬해지자 경찰은 물대포를 쏘는 등 강력히 대응하며 300여 명을 체포했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민주국가들은 이번 보안법 제정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그동안 홍콩에 부여해왔던 특별대우를 폐지하며 미국산 군사장비 수출 종료와 첨단기술 접근 제한 등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파키스탄 증권거래소가 무장반군의 공격을 받아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지난 29일 파키스탄 최대 도시이자 금융 중심지인 카라치 증권거래소에 자동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반군 조직원 4명이 공격을 벌이며 건물 진입을 시도했는데요. 이 충돌로 괴한들을 포함해 경비원과 경찰 등 최소 7명이 숨졌습니다. 파키스탄 남서부 발로치스탄의 분리주의 반군 조직인 발로치스탄 해방군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미시시피주가 주 깃발에서 남부 연합기 문양을 제거하기로 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미국 미시시피주는 주 깃발에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처럼 자리 잡은 남부 연합기 문양을 여전히 쓰고 있어 바꿔야 한다는 논란이 쭉 있었는데요.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으로 미국의 흑인 차별 문제가 다시 불붙는 가운데 미시시피주 의회가 주기의 도안을 바꾸기로 표결하고 주지사는 주기 교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의 프린스턴 대학교에서는 대학원 등 각종 학내 시설 이름에서 인종차별주의자로 드러난 우드로 윌슨 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이 올해 244번째를 맞아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최근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어 독립기념일 행사는 작년과 달라질 전망인데요. 먼저 독립기념일 하루 전날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스다코다의 마운트 러시모어에서 연설할 예정이고 이어서 이곳에서 10년 만에 불꽃놀이가 열립니다. 독립기념일 당일에는 백악관 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기념일 행사를 진행합니다.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볼티모어와 워싱턴 DC 등 여러 도시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상공을 가르며 기념일을 축하할 예정입니다. Just look at some of the film clips that you've seen of people congregating, often without masks, of being in crowds. We're going to continue to be in a lot of trouble, and there's going to be a lot of hurt if that does not stop. I just think they're inflating the numbers, and it's not as deadly or, as bad as they say it is. It's no worse than the flu.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전 세계에서 1,0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피해자의 4분의 1이 집중된 미국은 날로 상황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확산세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미국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최근 약 열흘 사이 코로나의 확산세가 사태 초기인 지난 3, 4월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6월 25일 이후 신규 확진자가 하루 4만 명을 훌쩍 넘기더니 7월 1일에는 5만 명을 넘겼다는 보도도 나오는데요.
이미 확진자 270만 명, 사망자 13만 명으로 최대 피해국인 미국에서 앞으로 한 달간 15,000명이 더 사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심지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실제 감염자 수가 현재 통계의 10배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우선 지난 5월 말에서 6월 초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 이하로 떨어지자 여러 주에서 봉쇄 조치를 앞다퉈 완화했고, 마침 여름 휴가철이 시작돼 해변과 휴양지에 인파가 몰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무너졌죠. 이와 겹쳐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진 것도 바이러스 확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Bars are particularly challenging for COVID-19 infection control measures simply because you have a lot of people in usually a tiny space packed together, close quarters, so you can't socially distance. Many times they're talking, yelling, even dancing. 문제는 당국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고 시민들은 여전히 감염에 노출돼 있다는 건데요. 젊고 증상이 없는 감염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Russ, the last 10 days probably, it's been between like 33 and 36 for the median age. Half the cases are in their early 30s or below. 코로나가 확산함에 따라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애리조나, 플로리다 등지에서는 주 정부가 경제 재가동 계획을 급히 수정하고 봉쇄의 고삐를 다시 바짝 쥐고 있는데요. Today's executive order will pause the operation of bars, gyms, movie theaters, water parks, and tubing. 또 마스크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면서 일부 미국인들이 마스크를 정치 쟁점화하지 않도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화당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Unfortunately, this simple life-saving practice has become part of the political debate. That's why I've suggested that the president occasionally wear a mask.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미국 국민은 고통스러운 봉쇄를 다시 한번 감내해야 할 것 같습니다. First Responder K9 trains and provides service dogs to first responders by first responders. Our motto is for first responders in the line of service. So mobility issues, PTSD, traumatic brain injury, and so on tend to be individuals that can benefit from these dogs. Right now, as we start to focus that training, it's focused towards disabilities. So the dogs being able to open up doors, the dogs being able to press the handicap little sign so the doors will open, dogs being able to grab items for the owner. So that's a focus that the dogs will eventually get near the end of their training. And that comes into play as the person who is going to get the dog is identified and we find out what their disability is. It's been a blessing because I am learning not only from my trainer Caitlin and my canine Indy, but everybody else to become a more patient human being. I started to bring Indy into the office and be with her 24/7. People on my floor and in the building where there are other dogs, it has become a happy place. And people always want to take Indy or the other dogs out for a walk. It humanizes us, especially in the community. Hey, I'm gonna grab this. Okay, so and that's what we start with. It's like, what is this thing? Now she's working a lot with behavioral stuff, how to say hello to people, how to interact in public, in large groups, how to socialize with other people and other animals. There's a certain way that they can do it. And ultimately they want to keep it a dog that is very well behaved in public. What a lot of people don't realize is that
When the police are called, it's not because someone's having a very good day. During a 10-hour shift or a 12-hour shift, we have to see the worst side of a lot of people. And we have to take what's going on at one moment and kind of change our face and go to the next call and pretend like the thing that we went to before never happened.